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 전체 토어제 이후에 서울 집값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현장 분위기를 리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보시면 토어제 피안, 동탄, 구리, 풍선 효과 다 커졌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그런 경기도 지역에 풍선 효과가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기 전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비토어제 지역 중에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 동탄 및 구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19%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주에 0.23%보다 상승폭이 줄었는데 특히 마포, 성동 등 한강 벨트를 비롯해서 강남 3구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토어제에 묶이지 않았던 용인, 기흥이나 동탄, 화성 그리고 경기 구리는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어제에 묶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매물이 줄었다는 겁니다.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실입주를 제외한 갭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주인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임차 만료가 돼서 퇴거하는 그 시점에 내놓은 매물밖에는 없습니다. 서울 전체 토어제 진행 전에는 한 100 정도의 매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2, 30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도 팔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팔았기 때문에 저층이나 비선호동 등 약간 못난이 매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마포에 태영 아파트라고 553세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체 세대에서 매매가 진행 가능한 매물은 2개입니다.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매도하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현재 대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내면 업그레이드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집들도 상당수가 매매를 보류한 집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전체 토어제 이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강세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구축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구축 가격이 꿈쩍하지 않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최근까지의 집값 상승세를 보면 중상급지 이상의 신축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갭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아파트를 갭투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매수자들도 서울의 집을 사두려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수요에다가 가수요가 많이 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서울 경기 및 지방 투자자들이 갭투자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수자들이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눈높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10억 정도의 갭투자로 20억이 넘는 그런 신축 아파트를 봤었다면 지금은 10억 현금을 가지고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니면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매수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신축이 오르는 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촌 태영 대시양 아파트의 매물을 보시면 32평 4층이 14억 3천에 나와 있고요. 9층이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로 보시면 토거제 묶이기 바로 직전인 10월 14일경에 14층이 14억에 매매가 됐는데요. 현재 9층이 14억 5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가가 7천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토지거래 허가가 묶인 이후에도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호가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규제 이후로 매수자들이 이렇게 호가가 높은 가격에 나오다 보니까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도하려는 매물수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점점점 오르는 추세를 보이자 매수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2, 3주 전부터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좀 붙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보류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마포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마포 그랑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월에 12층이 26억 8,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저축 및 별동을 제외한 매물의 최저가는 26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규제 전에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낮은 금액에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이 아파트는 25억이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되지가 않거든요. 취등록세를 제외하고는 실제 현금을 26억 가까이 들고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26억 현금 보유자라면 잠실 등의 그런 상급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5억 이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마포뿐 아니라 상급지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서울의 토호제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해드리자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갭 메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강세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호제 및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가 주택의 가격 안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M2 통화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M2 통화량이란 현금 및 예금 등 단기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통화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통화량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큰 폭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이 13% 이상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 통화량 상승이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전년 대비 8.5%가 상승하는 그런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현금을 자꾸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현금을 많이 풀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이 줄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